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상대 속도와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상대 속도라는 용어가 조금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또 상대 속도라는 용어도 물론 쓰지만 어떤 두 물체 간의 속도 차 또는 뭐 거리차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때 이런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런 관찰자가 정지 상태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모습, 이럴 때 사실은 사용하는 개념이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또 이거와 비슷한 용어들, 표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이 들어가게 주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간 상대 속도, 또 가속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두 가지 용어들이 나오니까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상대 속도라는 건 관찰자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바라봤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본 거예요. 사실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창밖을 보면 뭐 나무라든지 건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건데.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뜨고 져요. 뭐 달도 뜨고 지죠? 근데 실제로 태양이 뜨고 지는 건가요? 지구가 그렇죠.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매일같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와는 조금 그렇죠. 다르게 보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관찰자가 정지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운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식부터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책 위에 나와 있긴 한데요. 바로 이 상대 속도라는 것은 일단 잘 보세요. 상대방 속도에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는 것을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됐죠? 그다음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예요. A가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속도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A에 대한 B의 속도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A에 대해서 B가 얼마냐. 다시 말하면 A를 관측자라고 놓은 거고요. B를 상대방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A에 대한 B의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상대방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준 것을 바로 우리는 A에 대한 B의 속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8m/s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A에 대한 B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상대방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느냐?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상대방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지? 자, 생각해 보세요. 관찰자는요, 아무리 자기가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운동이 등속도이건 가속도이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관측자는 자기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자기는 항상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관측자가 등속도든 등가속도든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도 관측자는 자기는 항상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정지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돌고 있다면서요.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끊임없이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나요? 못 느끼죠. 나는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데? 그죠? 나는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데 뭘 돌긴 돌아?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지구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므로 관측자는 자기가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나는 그냥 정지하고 있다.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태양이 뜨고 지는 거야. 비록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지만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 있는 나무나 건물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관측자는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든 항상 자기 자신은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항상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관측자라면 자기의 속도가 항상 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자기 속도만큼을 빼서 0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기본이잖아요. 여기서도 뺐으면 여기서도 빼야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도만큼을 뺐으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속도를 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상대방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는 이유예요. 자기 자신은 항상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속도만큼을 뺀다. 그리고 상대방 속도도 같은 값을 빼준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 혼자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나도 2m/s, 쟤도 10m/s로 운동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서 8m/s로 움직이는 거와 같다. 결국 우리는 1초에 8m씩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대 속도를 결국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상대방과 관측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관측자인지, 누가 상대방인지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A에 대한 B의 속도가 아닌 반대로 B에 대한 A 속도를 계산한다면 이번엔 이거에서 이걸 빼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8이 나오죠. 부호는 다르지만 사실은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A에서 B를 빼나 B에서 A를 빼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결국 상대방이건 관측자건 서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상대 속도라는 건 두 물체의 속도 차를 의미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어디에 써먹느냐? 여러분들 이걸 아무리 외우셔도 문제에서 언제 쓰는지 모르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 만약에 친절하게 상대 속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아이고야 상대 속도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문제는 친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상대 속도란 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면 쉽게 푸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식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이 식은 여러분이 사실 혼자서 그냥 외우셔도 되는 식이에요. 언제 쓰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상에서 여기에 A라는 물체가 2m/s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B라는 물체가 이 방향으로 4m/s로 오고 있어요.
됐죠? 자, 둘 사이의 거리를 제가 12m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두 물체는 몇 초 후에 충돌을 하게 될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려고 해요. A를 관측자라고 놓을 거고요. B를 상대방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준 것이 바로 상대 속도, 두 물체의 속도차인데요. 얼마죠? 상대방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얼마죠? 2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게 틀렸을까요? 그렇죠. 방향 표시가 들어가야죠. 속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속도는 방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플러스로 표시할 거라면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6m/s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 혼자서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왼쪽 방향으로 6m/s로 오는 거와 같다. A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얘 혼자서 6m/s로 오는 거와 같다. 그러므로 12m를 6m/s로 오면 몇 초 후에? 그렇죠. 2초 후에 얘네 둘은 만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2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요 12m라는 것은 얘네 둘 사이의 변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두 물체의 속도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시간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차에다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얘네 둘 사이의 변위의 차이다. 변위차는 속도차 곱하기 시간. 이러한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얘네 둘의 간격이 12m인데 속도차가 만약에 4m/s라면 얘네들은 몇 초 후에 만나게 된다? 그렇죠. 3초 후에 만나게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외워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수평상에서 등속도가 나오면 이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가 없죠. 간단한 우리가 암산만으로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A라는 물체가 위쪽 방향으로 10m/s로 운동을 합니다.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정지를 하고 있어요.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간격을 20m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과연 이 두 물체는 몇 초 후에 충돌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아까처럼 등속도 상황이 아니에요. 얘는요, 점점점 빨라질 거고요. 얘는요, 위로 올라가니까 속력이 느려지다가 언젠진 모르지만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대략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내려오고요. 얘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뭔가 쫓아가면서 충돌을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몇 초 후에 만날지를 단 한 줄 만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변위차는 속도차 곱하기 시간. 즉 변위차는 20m의 변위차를 갖고 있는 거고요. 둘의 속도차는 10m/s입니다. 그러므로 몇 초에 변하냐? 변위차는 속도차 곱하기 시간, 즉 2초 후에 충돌하게 된다는 것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A, B의 속도차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얘는 일정한 속도차를 가져요. 왜냐하면 동일한 빗면상에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이 같아서 속도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A와 B의 속도차가 일정하지 않는다면 방금 이 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상대 속도란 식을 그냥 외워봤자 소용없다. 문제에서 상대 속도라고 친절하게 물어보지 않는 한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두 물체가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만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변이차와 속도차와 만날 때까지 걸린 어떤 시간들을 구할 수 있으며, 대신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 두 물체 속도차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 속도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쓰는지를 아셔야 되겠고, 언제 써야 되는지를, 언제 안 되는지까지도 기억하셔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사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상황이 오답률이 84%? 86%그 정도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오지선다에서 찍을 확률조차 안 되는 문제 난이도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단 한 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리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식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을 정확하게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얘가 사용되는 식인지, 어떤 상황이 제한적인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필기해 두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느 책에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높은 난이도에서의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사실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동차가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을 때 상대방에서 관측자를 빼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첫 시간에는 뭐 굉장히 쉽게 내용을 나간다고 하지만 문제는 내용은 쉽게, 하지만 문제는 최고 난이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 뭐 혼자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등속도 운동, 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넘겨보시면은 가속도 운동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가속도부터 그 뒤로 나와 있는 뭐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에 대한 내용까지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이 가속도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속도.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가 가속도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빨라지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지만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고요. 또한 이 속도라는 말 안에는 운동 방향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기가 변하는 것도 가속도 운동,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도 가속도 운동,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것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변하는, 빠르기가 됐건 운동 방향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속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한 글자입니다. 물체가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힘을 받아야 됩니다. 물체는 힘을 받아야 속도가 변해요. 그렇죠. 힘을 받지 않으면 속도가 변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닥에다가 물체를 굴려요. 물체는 굴러가다가 점점점 느려지다가 멈출 거예요. 속도가 느려졌네요.
속도가 변했네요. 한 글자, 무엇을 받은 거라고요? 힘을 받은 거라고요. 이때 받은 힘의 이름은 바닥의, 그렇죠, 마찰력이라는 힘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 겁니다. 만약에 바닥에 마찰력이 없다면 느려지지 못했겠죠.